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따라서 남산까지 갈 수 있는 길들이 있고요. 그 옆에 길을 보시면 명동이라는 데가 있죠. 예, 명동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롯데호텔을 중심으로, 롯데백화점을 중심으로 그 일대가 다 명동이죠. 명동은 명동역하고 을지로 있고요. 그렇게를 끼고 있고요. 명동역을 끼고 있으면 바로 그 뒤쪽에 이쪽에 있는 남산타워 쪽으로 가기가 좋고, 명동에서 왼쪽으로 가시면 시청 쪽으로 바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명동에서 바로 이쪽으로 가시면 종로하고 청계천이 이어져 있죠. 청계천 옆에는 이렇게 DDP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일대는 어디를 다니셔도 좋습니다. 이 일대의 지하철과 지하철역 간의 거리는 500m밖에 되지 않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을지로 입구역과 을지로 상가역은 500m입니다. 명동역과 충무역은 500m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 일대는 그냥 걸어 다니시면 됩니다. 택시 안 타셔도 되고요. 그냥 튼튼한 운동화 신고, 하이힐 신으시면 안 돼요. 운동화 신고 친구들하고 손 붙잡고 카메라 하나 들고 또는 핸드폰 꼭 잡고 같이 놀러 다니면서 웃으면서 막 사진 찍고 마스크 끼시고 그러고 다니면 됩니다. 이 동네는 충분히 그래도 됩니다. 남산타워로 올라가실 때도 약간 고바위, 약간 언덕을 올라가는데요. 남산타워 올라가는 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산타워 올라가실 때 어떤 분들은 잘 모르셔가지고요. 남산타워 갈 때 이 명동역에서 꼬부랑꼬부랑해서 중국대사관 쪽으로 해서 바로 뒤에 이쪽에서 남산타워로 올라가는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저는 고기를 뭐 재밌긴 합니다. 재밌긴 하지만 계속 고바위를 타고 올라가셔서 걷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아니면 마을버스를 타고 이쪽으로 애니메이션 센터를 통해서 올라가시는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도 재미는 크게 없죠. 저는 추천을 드리는 길이 어떤 길이냐면요. 명동역 쪽에서 내렸다고 치시면 대로변을 통해서 이 소공로 이렇게 해서 남산 2호 터널로 가는 길이 있어요. 3호 터널인가요? 그러면 이쪽에 수직으로 올라가는 비스듬하게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남산타워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요거를 가시면 거의 평지를 걷다가 한 번에 쫙 올라가기 때문에 기분이 좀 좋습니다. 저는 여기를 좀 추천드려요.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더 있다라고 하면 남산 쪽에 가시면 이렇게 시립 남산도서관과 그 일대를 한번 걸어보시는 것도, 옛날엔 여기가 남산 식물원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근데 지금 식물원은 저 서울 식물원으로 다 갔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 한번 가보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추천드려요. 그리고 남산타워 의외로 안 가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남산타워 꼭 가보십시오. 남산타워 안 가보신 분들이 남산타워 죄송합니다. 서울타워 안 가보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서울타워를 안 가보셨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꼭 가보셔야 돼요. 이런 엄청난 야경을 볼 수 있습니다. 밤에는. 이거 안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낮에는 이런 장면이 펼쳐져요. 이런 장면이 전 세계 어디를 가면서 이런 장면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종묘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종묘입니다. 여기가 종묘고, 이렇게가 뒤에 경복궁, 비원, 그 다음에 북한산이 뒤쪽에 있는 거고, 이쪽으로 오면서 세운산 간 거예요. 상당히 좋은 자리입니다. 이거 뭐 이렇게 안 가보신 분이 설마 있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에도 아침에 일어나셔서 서울역까지 가셔서 천천히 걸어다니면서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요거는 다들 아시죠? 네. 여기 가시면 다 있어요. 여기 다 아시는 거죠? 네. 다 있습니다. 뭔지 제가 그냥 사진만 보여주도록 다들 아실 거예요. 참고로 자꾸 남산타워 죄송합니다. 옛날 남산타워에서. 네. 서울타워 같은 경우는 여기 옛날 봉화가 있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봉화 자리가 상당히 매력적이죠. 이 봉화 자리도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타워에는 이 광장에서
주로 주말에는 계속 공연을 합니다. 공연을 하기 때문에 볼거리가 조금 풍부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가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자, 서울타워 왼쪽에 보시면 서울로라는 게 있죠. 서울로 안 가보신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은데 서울로라고 서울역 바로 옆에 서울로가 있습니다. 여기 꼭 한번 가보시고요. 그리고 서울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서울로 왼쪽 옆에 보시면 서소문 역사공원이 있어요. 서소문 역사공원 안 가보신 분들 꽤 있는데 꼭 한번 가보십시오. 서소문 역사공원도 서울로와 연결돼서 서울로는 이렇게 연결돼 있죠. 그리고 역사공원도 상당히 아름답고 그리고 서울로 왼쪽 끝쪽에도 내리막길에 보면 좋은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오른쪽은 여기가 바로 그렇죠. 남대문 상가예요. 남대문 상가가 유명한 게 뭐예요? 네, 외국인들 많이 오는 거죠. 근데 또 유명한 게 그쵸. 그 생선구이 골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안경집이 싸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쌀 겁니다. 안경집들이. 굉장히 좋아요. 안경 쓰시는 분들 여기 가서 한번 안경 맞춰보세요. 아마 어디서 하나 맞출 도로 두세 개 맞추시고 오실 겁니다. 굉장히 쌉니다. 거기서 이제 종로에서 이제 서울역에서 조금 내려오다 보면 이제 용산 지역이 있죠. 용산 지역은 여러분들이 용산역까지 가기가 너무 수월하기 때문에 수원역에서 그냥 다음 역이 용산역이잖아요. 영등포역, 수원, 용산역이에요. 만약에 철도를 타고 가시면. 그래서 삼각지역과 신용장역이 근처에 있습니다. 여기는 아모레퍼시피라는 건물이 있어요. 아모레퍼시피 한번 꼭 가보시고요. 좀 더 가보시다가 하면 남영동에 보면 부대찌개 집이 아주 유명한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부대찌개 좋아하시는 분들 꼭 가서 드세요. 아마 미친 듯이 맛있을 겁니다. 명동에는 칼국수, 남영동은 부대찌개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전쟁 기념관이 있습니다. 전쟁을 기념할 일까지는 아니지만 전쟁 기념관이 있죠. 네. 그리고 그 주변에 우리 중앙박물관과 한글박물관도 있습니다. 저 전쟁기념관은 주말에 점심때쯤 가면은 군인들이 그 퍼레이드 같은 걸 해줘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안 하지만 해줍니다. 그래서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태원 골목입니다. 이태원은 뭐 말 안 해도 다 아시죠? 그래도 이태원 한번 안 가보신 분들 혹시 있나 몰라서 이태원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태원 분위기 안 좋죠? 뭐 할 말 없습니다. 자, 이태원에서 꼭 가셔야 되는 데가 리움 미술관입니다. 리움 미술관은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삼성에서 지은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 3명의 설계를 해서 지은 건물입니다. 리움 전시장, 박물관 또는 뭐 미술관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한번 가보시면 건물도 아름답고요. 안에 전시하는 내용도 상당히 훌륭합니다. 그래서 꼭 가시고요. 전 여기에 있는 바지락 찜집을 좋아합니다. 바지락 술국이에요. 바지락 술국을 지금 우리나라 어디서나 바지락 술국을 팔거든요. 근데 제가 제 인생에서 처음 먹었던 데가 바로 요 동네입니다. 요 동네. 이태원 오른쪽 끝자락에 바지락 술국집이 아주 맛있었습니다. 우리 학교에 있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거기를 추천해 주셔서 같이 가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게 잘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용산에서 좀 더 내려오시면 노들섬이라는 데가 있어요. 노들섬 안에 보면 최근에 노들섬 저거가 생겼어요. 그 전시장 미술관 같은 게 라이브하우스라고 생겼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한번 꼭 가보세요. 63빌딩은 안 가셔도 되죠? 네. 63빌딩 앞에를 가셔야겠죠? 63빌딩 앞에 넓은 이게 바로 한강 시민공원이죠. 여기 가서 치매 가는 게 대학생 되면 제일 해보고 싶은 뭐 그런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꼭 한 번씩 해보세요. 네. 그리고 그 길 따라 가다 보면 선유도가 있습니다. 선유도 안 가보신 분들 있으면 꼭 가보세요. 인생 맛집이실 겁니다. 맛있다는 데 아니라 아주 볼 게 많다는 뜻입니다. 전 선유도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선유도는 옛날 하수 처리장이었습니다. 우리 그 나쁜 물을 처리하던 공간인데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지금 아름다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여기를 가보라고 꼭 추천드립니다. 건너편 쪽에가 바로 그 유명한 이만큼이라고 할게요. 여기 이쪽을 빼고요. 이만큼이라고 할게요. 이만큼. 지금 제가 뭘 그린 것 같아요? 요게 바로
홍대 권역입니다. 홍대 권역이 이렇게 큽니다. 자, 이쪽은 망리단길이 있는 망원동, 이쪽은 합정역과 당안리 발전소가 있는 홍대 라인, 일명 주차장 골목 라인입니다. 주차장 골목 라인이고요. 이쪽은 연트럴파크가 있는 연희동과 연남동 라인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홍대 정문 앞쪽에서 가까운 홍대 앞이고요. 길 건너는 서교동과 동교동 끝자락과 뭐 망원동 끝자락과 연남동, 연희동, 선산동 끝자락인데 여기도 범 홍대 권역이죠. 이렇게 홍대가 엄청나게 큽니다. 홍대 권역에 가서 노시면 하루 만에 다 모든 걸 본다는 거는 포기하셔야 되고요. 제가 볼 때는 꾸준히 다니시면서 뭐 이렇게 다니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동네에서만 거의 15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전 이 동네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너무 할 일이 많아요. 맛집도 많고요. 볼 곳도 많고요. 네. 그렇다고 막 무척 흥겹고 재밌는 건 아닙니다. 뭐 20대들 이상이 성인들이 즐겨야 될 거리는 여기에 제일 많이 모여 있다는 게 좋은 거고, 또 한 가지가 대부분 평지입니다. 자전거나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기에 딱 좋고요. 운동화 질끈 메고 뛰어다니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옛날 난지도가 있던 자리가 공원이 되면서 이쪽이 하늘공원이고요. 이쪽이 노을공원입니다. 저는 하늘공원 많이 다녀보셔서 아실 거예요. 너무 좋죠? 노을공원도 추천합니다. 노을공원은 잘 못 가보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노을공원도 꼭 가셔서 굉장히 좋게 구경하세요. 노을공원과 하늘공원 중간에 버스 타는 데가 있어요. 셔틀버스. 그럼 노을공원까지 올라갑니다. 셔틀버스비 얼마 안 해요. 그리고 노을공원 앞쪽에 바로 여기가 난지 캠핑장입니다. 노을공원 꼭대기에도 캠핑장이 있고요. 노을공원 앞쪽에도 난지 캠핑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가셔서 즐겁게 즐기다 오세요. 저는 꼭 가보시라고 추천해드립니다. 자, 여의도 쪽으로 내려오시면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데가 있어요. 현충원인데요. 현충원은 벚꽃이 피거나 꽃이 필 때, 이럴 때 한번 가시면 상당히 놀라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이즈를 보세요. 굉장히 큰 공원을 서울 도심지 한복판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동물도 많고요. 그래서 꼭 한번 가보시라고 추천해 드립니다. 이 동부 남권으로 좀 내려오시면 서남권이죠. 이쪽으로 내려오시면 뭐 딱히 볼만한 거는 솔직히 별로 없어요. 뭐 보라매 공원 이런 건 볼 게 아니니까. 그런 공원은 동네에 많습니다. 저는 그래 이 동네를 말하면 구로 디지털 단지와 가살 디지털 단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합니다. 구로 디지털 단지하고 가살 디지털 단지를 한 번은 그냥 재미삼아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러면 직장인들이 얼마나 많이 그곳에 모여 사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참고로 구로 디지털 단지 2호선역 있죠?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출퇴근 시간에 제일 많이 번잡한 역으로 유명합니다. 우리나라 1등입니다. 강남역이 아닙니다. 구로 디지털 단지역이 1등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사람이 제일 많은 걸로요. 참 신기하죠? 그 정도로 많습니다. 가보시길 꼭 추천드리고, 또 가산 디지털 단지에는 뭐 저희 집에서 가까워서 그런지도 몰라도 여기는 뭐 아시아권이라고 말하긴 그렇고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가면 더 큰 쇼핑몰이 많아서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큰 마리오 아울렛들이 이제 옷시장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모여 있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옷 가격에 거의 뭐 절반 가격 정도 느낌이 나실 거예요. 안 가보신 분들은 뭐 모르실 테니까 설명드립니다.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꼭 가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요즘 이 동네에서 뜨는 데가 한 군데 있죠. 여기 안 써놨는데 깜빡하고. 예, 대림동입니다. 예, 대림역을 중심으로 여기가 이쪽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어느 쪽이냐면 요즘 여자분들한테 핫하죠. 아가씨들한테 여기입니다. 여기 대림 이동 중심이죠. 구로 디지털 단지 북쪽인데요. 여기가 바로 중국인 밀집촌입니다. 예, 중국인 거리입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슬프다고 아니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기 마스크 꼭 끼시고 가시면 안전하실 거고요. 맛있는 중국 식당이 정말 많고요.
검색해서 가시면 양꼬치 앤 찡따오를 정말 저렴한 가격에 굉장히 풍부하게 양 많이 드시고 오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젊은 주말에 가면 젊은 그 20, 30대 여성 멤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분들이, 중국 분들 말고요. 그리고 이제 다 섞여 살아서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른쪽으로 좀 가시면 뭐 강남역 이런 데는 얘기 안 할게요. 신사, 강남, 청담 뭐 이런 데는 알아서 가세요. 네. 오른쪽에 가시면 롯데월드 뭐 이런 데 아시잖아요. 롯데몰 이런 데 아시게 됐고, 올림픽 공원을 안 가보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여기 꼭 가십시오. 네, 안 가보시면 그래도 가보셔야 됩니다. 올림픽 공원은 사진 찍기 참 좋아요. 비키니 가기 진짜 좋고요. 뭐 일부러 가시긴 좀 그렇다 치면 우연히 가실 일 있으면 꼭 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엔 체육시설도 되게 잘 돼 있고 분위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이런 얘기도 좀 드리는데, 서울에는 되게 많은 한강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를 다리 중에 사람이 직접 걸어다니기가 되게 좋은 다리들이 몇 개 있어요. 네, 그런 다리들을 한번 직접 건너보시는 것도 어떨지요. 청와대교 오른쪽에 있는 이 다리는 광진교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거의 사람만 다닐 수 있도록 가운데 차선이 더 짧고 사람 다니는 길이 훨씬 넓습니다. 그래서 광진교는 사람이 걸을 수 있는 다리이기도 하고요. 한남대교 이런 거는 걸어서 아직 걷지 마세요. 마포대교 이런 것도 좀 걷지 마. 귀찮아요. 마포대교 많이 걷습니다. 왜냐하면 불꽃축제를 어디서 하냐면 여기 울산빌딩 앞에 있는 여기 강에서 터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효대교와 마포대교를 길을 건너서 마포역에서 지하철을 타기죠. 왜냐하면 여의도역에서 안 쓰거든. 여의도역도 안 쓰고 마포역까지 걸어가서 지하철을 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포대교를 많이 걷는데요. 마포대교도 그렇게 걷는 걸 추천드리는 다리는 아닙니다. 술 먹고 걸으면 좋지만 노들섬은 많이 걷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노들섬 다리 한강대교는 중간에 인도도 넓을 뿐더러 노들섬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쉬어가기도 좋아서요. 저는 여기는 걷는 거를 좀 뭐 추천까지는 아니어도 뭐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시내는 이렇게 강길을 따라서 자전거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전거 타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 강남구에서 여기 요 천을 따라서 쭉 이렇게 성남시까지 내려오죠. 분당까지 내려오죠. 이렇게 이 길도 자전거 길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 같은 경우는 여기 수원에서는 바로 연결을 안 되죠. 수원에서는 지하철을 타고 안양이나 이 성남시까지 가셔야 자전거 길로 바로 연결되시고요. 안양 쪽으로 가시면 안양에서 안양천을 따라서 이렇게 성산대교까지 바로 연결됩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척동에 가시면 저는 고척동에 고척돔이 있다라는 거 모르신 분이 혹시 계실까봐 고척돔을 꼭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9일역에서 내리면 가찼습니다. 1호선 9일역에서 내리시면요. 근데 9일역 가기가 좀 안 좋은 게 수원에서 올라오시면 구로역에서 다시 또 갈아타서 9일역으로 가야 돼요. 아이 되게 귀찮아요. 약간 귀찮아요. 이런 느낌. 왠지 거꾸로 가는 것 같은 거 이런 거 약간 귀찮죠. 하지만 꼭 시간 될 때 한번 가보시는 거 굉장히 추천드려요. 아이스링크 뭐 이런 것도 가보시는 거 좋은데 고척돔이면 이렇게 돔으로 되어 있는 야구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꼭 한번 가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뭐 서울숲 이런 데라든가 그 다음에 광진구 쪽에 있는 성수동 이런 데는 워낙 유명하니까 뭐 알아서도 다녀보세요. 네, 다른 데도 유명했겠지만 거기는 제가 별로 좋아하는 동네가 아니라서. 영통은 워낙 좋은 데가 많죠. 네, 그리고 이제 광교 공원도 워낙 유명하니까 다녀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수원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안 가보신 데가 화성이 아닌가 싶어요. 수원 화성을 안 가보신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수원 화성은 굉장히 유명한 성입니다.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물론 어디나 다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성이지만 실제로 그 영조 다음에 그 누구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영조 다음의 왕 정조께서 이곳으로 천도를 하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만들고 아름다운 성입니다. 굉장히 평지에다가 산 하나를 살짝 끼고 만든 성이다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요. 그리고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성이 없죠. 그러니까 실제 길거리 한복판에 성이 있잖아요. 이런 성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여기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저는 꼭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수원 화성을 다니다 보면 이게 팔달구 쪽이잖아요. 이쪽인데 행궁 쪽인데 수원 행궁 앞쪽에 이제 당연히 다 아시죠? 맛있는 통닭집 수원 왕갈비 통닭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만석동에 뭐가 있어요? 만석통닭 유명하다는 거 꼭 이해하시고요. 안 가보신 분들은 친구분들하고 꼭 가세요. 너무 맛있어. 이렇게 맛있는 집이 세상에 어딨냐고 꼭 가시기를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원 월드컵 경기장이 있다는 거 가끔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수원 월드컵 경기장 멀지도 않은데 어디 있냐? 이 수원 월드컵 경기장이 왜 안 보여? 광교 쪽에 있는데 여기쯤인데 수원 월드컵 경기장. 이게 저기로 가냐? 빵집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빵집으로 가면 어떡해. 수원 월드컵 경기장 꼭 가보세요. 여기 있네, 맞네. 네. 경기장 꼭 가셔서 축구 같은 거 이제 나중에 무관중이라 관중들 하시면 꼭 가서 보셨으면 좋겠네요. 수원 월드컵 경기장이 다른 경기장보다 좀 특이한 게 진로 자체가 2층 같은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경기장의 중간으로 들어갑니다. 중간 높이로. 입구 자체가 다른 데랑 다르게 여기가 입구입니다. 이런 데가 입구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내려가는 컨셉이에요. 약간. 그래서 약간 느낌이 묘합니다. 그리고 언덕백에 짓다 보니까 약간 느낌이 아주 묘해요. 그래서 저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 한번 놀러 가보시는 거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야구장, 드림이즈 KT 야구장도 있죠. 야구장도 꼭 한번 가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호수, 왕송호수라든가 뭐 많죠. 주변에 호수 주변에 가서 보시면 뭐 볼 거 많죠. 뭐 신갈 쪽도 이쪽도 볼 게 많죠. 그냥 가서 보시는 거 좋다고 생각하고요. 간 김에 저는 코스트코나 그 다음에 그 이케아 광명이나 신가라에 있잖아요. 이케아 한번 가보시는 거 굉장히 추천드려요. 여러분들 뭐 아기자기한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가구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하는데 왜 추천드리냐면 거기서 사진을 찍으면 잘 나와요. 뒤에가 어수선한데 아웃포커싱을 딱 줘서 사진을 찍으면 막 눈 감고 찍은 사진 이런 거 있잖아. 이거 엄청 잘 나옵니다. 안에 조도가 상당히 좋다는 얘기죠. 왜요? 가구 전시장이잖아요. 가구를 팔라니까 조명이 좋다니까. 그런 데가 사진 맛집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 제가 여기를 꼭 추천드려요. 자, 우리 수원 학교에서 왼쪽으로 한참을 가면 대부도가 있습니다. 대부도를 건너는 이 엄청난 시와 방조제도 추천드리지만 저는 그것보다 대부도를 통과를 해서 이렇게요. 이쪽에서 보면 이 라인을 타고 이렇게 해서 선제도를 건너고 선제도에 다시 또 영흥도로 들어가서 여기 요 호수와 요 해변과 여기서 이렇게 다시 또 가서 요 해변 십리포와 장경리 해변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여기가 뭐가 좋을 것 같아요? 네, 서쪽에 있습니다. 낙조입니다. 해가 떨어지실 때 가시면 앞쪽으로 망망대해에서 해가 떨어지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차로 갈 수 있는 아주 먼 왼쪽 섬입니다. 여기는 연육교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요. 아이고, 목이네. 연육교로 연결이 돼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영흥도 쪽에 가보시면 십리포 쪽 먼저 십리포 쪽에 가보시면 아주 좋은 해변과 깜짝 놀랄 만한 조개가 있습니다. 예, 굉장히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흰색 조개가 많아요. 자세한 설명은 직접 가시고 느끼세요. 그리고 장경리 해변은 당연히 서해안이다 보니까 밀물썰물의 차가 크죠. 그래서 낙조는 장경리 해변이 상당히 훌륭합니다. 신리포 해변은 낙조가 다이렉트로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장경리 해변은 낙조가
100% 잘 보입니다. 그리고 장경리해변에서 조개구이를 드시면서 낙조를 보면 가장납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이 두 장소를 적극 추천드려요. 남자친구, 연인끼리 가세요. 동성끼리 가지 말고 이런데 연인끼리 남자친구랑 뭐 차를 하나 렌트한다든가 아니면 뭐 부모님 차를 빌려서라든가 해서 이렇게 운전이 가능한 남자친구랑 함께 또는 남자친구 운전을 못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번 방학 동안 운전면허를 따셔가지고 가족 차 한 대 빌려서 여기를 가보시는 거를 저는 그리고 요즘은 뭐 가족 차 안 빌리셔도 뭐죠 그거 렌트카 싼 거 많잖아요. 그런 거 시간제 렌트카를 빌리셔서 다녀오시는 것도 굉장히 저는 드라이브하기도 되게 즐겁고요. 아주 여기 가는 내내 경치도 좋고 너무 행복합니다. 여기 날씨 좋은 날 가셔서 저녁에 해 떨어지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시면 굉장히 행복하실 거예요. 저는 꼭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진짜 좋습니다. 이 정도만 하고요. 뭐 인천공항이라든가 김포공항 이런 데 뭐 다 다녀보셨겠죠. 뭐 나머지 인서울이 아닌 곳까지 얘기 드리기는 너무 많고요. 뭐 남양주, 고양시, 하남시, 부천시 이런 데 얘기 안 드린 건 일부러 얘기를 안 드린 게 아니라 너무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얘기를 안 한 것뿐이고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잊지 말아야 되는 거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들 대학생인데 아무래도 친구들 다른 대학교 다니는 대학생들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친구네 대학교 앞이나 대학교에 놀러 가세요. 실은 그게 더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그 동네를 소개시켜 주는 거 이렇게 받아보시면 또 같은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세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하고는 또 다른 느낌의 세상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곳이 많고 너무나 가볼 곳이 많지만 뭐 그거에 대해서 다 뭐 일일이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이렇게 왼쪽에 뽑아놓은 것처럼 이 정도만 가보셔도 실은 안 가보신 분들이 있다면 이 정도만 가보셔도 아마 꽤 행복하시지 않을까. 이거 말고도 한 100군데, 200군데는 더 있습니다. 뽑자면 너무 끝도 없죠. 아무튼 그래요. 방학 동안 이렇게 좋은 곳들이 많으니까 다 다녀보시고 또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또 2020년 이 코로나 잘 이겨내기를 바랍니다.